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획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모두에게 발언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다 하는 이런 것은 시청자분 이 방송을 진행한 지 한 4년 정도 되면서 처음인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이오마커의 기반인 이게 혁신 항암 신약 개발 회사의 사실 매드팩터의 김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먼저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드팩터라고 하는 신약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 기업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또 동시에 겸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하는 사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매드팩터라는 데, 이 바이오업체들은 이제 이 기업의 명을 시청자분께 잘 전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매드팩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시청자한테 좀 소개 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드팩터는 의학이라는 매드라고 하는 저 앞부분에와 그리고 또 팩터라고 하는 게 이제 팩텀이라는 말이 네네. 라틴어로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성어가 돼서 매드팩터를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네네. 좋은 약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저희 개인적인 약속,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명 때문에 네. 그 회사를 창립하게 되고 지금 후진들도 양성하고 그래서 창립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2007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5년 동안 이제 기초 연구를 하면서 저희 또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놨었던 연구했었던 연구가 네네. 어떻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꿈을 사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제가 회사와 관련을 갖게 되면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했을 때 이 바이오마커 이렇게 하는 기업을 몇 차례 이렇게 했는데요. 시청자분이 각각 이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정도 차이가 많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바이오마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한테 좀 요즘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마커를 이제 한글로다가 번역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것이 지표 물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이 감염을 같은 어떤 이 상태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물질을 특히 이제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보통 저희들이 바이오마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네. 특히 이제 바이오마커가 가장 그래도 질병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암 쪽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암이 되는 원인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잘못되는데 그 유전자가 잘못이 된 것을 타겟으로 해서 약을 만들게 되게 되면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할 수 있는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 암 환자, 암 조직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같은 위암이라도 유전자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게 되게 되면 보편적인 치료를 하거든요. 보편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암에다가 이 약을 처리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치료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가 다르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마커가 중요시된 이유는 맞춤 치료가 가능한 지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이오마커가 요즘에는 약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정밀의학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네, 지금 대세다, 장점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마커를 이렇게 개발한 기반으로 어떤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되는데요. 그게 다른 거와 어떤 장점, 이런 대세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장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바이오마커가 중요시 관심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네. 이제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간의 유전체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있었던 미국의 NIH에서 인간 유전체를 가장 처음으로다가 해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면서 지금은 갑작스럽게 이제 보편화가 됐던 케이스가 되게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암 환자들의 위암이 위암, 유방암이 유방암 환자들의 전체의 환자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네네. 모두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이면 유형별로다가 유전자가 어떤 게 잘못돼서 암이 되는지를 유전자적으로다가 유형을 좀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약을 자기가 맞지 않는데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또 후유증도 좀 그렇죠. 예, 후유증도 낮아지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치료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환자뿐만 아니라 약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갑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상시험을 보면은 전임상을 하고 1상을 하고 2상을 하고 3상을 하고 하는 이 기간들이 굉장히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기간 이제 이 임상시험인데 거기서는 환자를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이 맞는 환자도 있고 없는 환자가 있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위암이면 위암 환자만 가지고 다 참여시켜서 임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마커가 있게 되게 되면 그 약이 듣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1상, 2상, 3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효능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치료율이 높게 되게 되면 미국 FDA에서 조기 판매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기 판매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3상까지 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치료 약을 개발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드팩트의 그 김 대표님을 왜 모셨는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바이오업체 이렇게 보면 보통 1상, 2상, 3상 과정에서 많은 그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자본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줄인다니까, 네. 거의 경우에 따라서 없애게 한다니까 이렇게 시청자분이 굉장히 관심이고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개인적 이력도 이제 암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분야에 이렇게 하는데요. 주력하는 거 항암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의 이때까지 대부분의 그 네. 항암제는 이 암을 공격하는 데 쓰여진 항암제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달리 네. 암만 타겟을 했더니 네. 치료 효과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암만 타겟을 해서 암을 없애서는 절대로 암을 정복을 못하고 암이 살아있는 주변 환경까지 전부 바꿔줘야만 이게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설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근에 그 암의 주변 환경을 저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종양이. 예. 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만을 조절하지 않게 되게 되면 암을 완치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물질과 같이 써야만 효과가 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었던 종양 미세 환경을 이렇게 면역도 억제하고 네네. 또 암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항암제 내성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을 만들어 갖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TGF 베타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에 있어서는 TGF 베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TGF 베타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무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TGF 베타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NIH에 있었던 저희 연구실에 저희 스승이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연구했던 그 연구실에 1987년서부터 TGF 베타 연구를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35년 정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오랜 기간의 제 연구에 대한 이제 결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미 종양 미세 환경을 TGF-β를 조절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건 벌써 한 3, 40년 전에 알았는데 네네. 이제 와서 이게 꽃이 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암 이렇게 보통 암 그렇게 수술하고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뭐 3년 후에 다시 봅시다, 5년 후에 다시 봅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장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완전하게 네네. 면역도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 조절해서는 네네.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한국의 의사 분들 수준 상당히 세계적이시거든요. 네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암의 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한 번 걸렸다가 치료를 하신 분들이 낫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초기에 네네. 이거를 완전하게 암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네. 재발이 되는 걸 이제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방송 원고에 써준 거 보니까 벡토서팁이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벡토서티브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인데 네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TGF-β 신호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이제 대표적인 물질을 억제해서 항암제 효과를 높여주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벡토서팁을 2013년에 이제 회사를 세웠는데 그 전서부터 그 벡토서팁 연구를 시작을 해서요. 네네. 지금은 9개 정도의 저희들의 이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하는 것도 네.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과가 좋다면요? 지금 이때까지의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예, 예, 굉장히 성과가 그래서 좋다면요? 결과 네네. 괜찮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은 그 임상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네. 안 듣는 환자만을 가지고 했는데 네네. 기존의 항암제가 저희 약을 넣게 되게 되면 네네. 안 듣는 암도 다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낫는다고 하는 이제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저희가 임상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환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저희 임상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약 개발하고 그럴 때 보통 이제 관심을 누가 보이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렇게 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대표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제약사라든가 이런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를 되는데요. 국내용이냐 해외냐. 근데 특히 해외 쪽에서 많이 관심을 보인다면요. 이런 쪽 얘기 문제에 대해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국내 이제 제약회사들이 요즘에는 바이오 회사도 그렇고 제약회사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의 뭐 컨퍼런스에 가서 소개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것이 아마 이제 요즘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의 바이오 컨퍼런스라든가 네네네. 가서 이제 저희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매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대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네네. 약제에 대한.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받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희 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머크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하고 저희가 임상 2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그냥 뭐 한 군데만 글로벌 제약사 한다든가 이렇게 둘 다 경쟁사거든요. 면역항암제를 갖고 있는 경쟁사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에서 저희 약제를 가지고 면역항암제가 듣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로 봐서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머크가 갖고 있는 면역항암제인 키투르다라고 하는 거는 진행성 대장암에서는 현미 부수체 불안정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14% 환자에만
쓰게끔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되는데 나머지 86%는 듣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거의 한 13조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14%만 효과 있는데. 네, 예.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장하면 86%에서 뭐 20-30%만 올릴 수 있어도 이 판매량은 어마하게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그거를 본인들은 그런 파트너를 찾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개 정도, 뭐 1000개 정도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임상들을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나와서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미국의 그 면역항암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그 매드팩트의 그 잠재성 이런 측면은 나도 충분히 인식하시지 않았느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땐 더 여쭤보겠습니다는 또 그 위에 진전된 사항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오 업체는 임상 꼭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꼭 임상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매드팩트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약 관련해서 임상 문제 그걸 전부 단축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대목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임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벡터서티브를 저희들이 약은 하나지만 네. 병용을 하기 때문에 9가지 임상을 다른 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네네.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암 같은 경우가 한국은 사실은 이제 위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네. 저 치료도 많이 잘 되지만 늦게 발견되게 되면 치료가 어려운데 위암 같은 경우에서 쓰여지는 약제 이제 페크리텍솔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크리텍솔하고 네. 저희 약제하고 병용하는 임상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이 페크리텍솔 자체만으로 듣지 않는 암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고 암이 줄어들고 하는 결과가 지금 얻어져 있고요. 거기다 이제 췌장암도 이제 2가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 중에서 포르폭스라고 하는 약과 병용하는 임상, 그 다음에 이제 오니바이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세르비아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그 약과 저희 약과 이제 병용하는 임상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희귀질환 중에 데스모이드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제가 지금 없습니다. 네. 없는데 뭐 아마 시청자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리백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항암제인데 그게 그 글리백이라는 약도 문제가 뭐냐면은 잘 듣는데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약제를 넣게 되게 되면 내성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벌써 저희들이 논문을 일본에 있는 그룹이 네이처라는 데 논문을 냈고 저희도 그 그룹하고 해서 저희 약제하고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데스모이드 종양에서 했더니 거기도 반응률이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항암제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 머크가 갖고 있는 키투르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 갖고는 대장암과 위암에 대한 저희들이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비소수법 폐암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라고 하는 약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근데 거기도 결과들이 저희가 상당히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가질 만큼의 임상 결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가 다른 쪽에도 임상을 좀 같이 하자 그래갖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저희가 미국에서 방광암 쪽에 대한 임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5개의 이제 메이저 병원에서 그러니까 UC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유니버시티 시카고 메디컬 스쿨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네네. 아주 유수한 기관에서 5월서부터 저희들이 임상을 그것도 시작을 방광암의 임상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좀 소개드릴 수 있는 거는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이제 골수에 생겨난 암인데 네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그분들한테 이제 많이 생겨나는 그런 암인데 1차, 2차, 3차 처리를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이 되는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좋은 약이 없는데 그거는 이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건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의과대학의 암센터에서 임상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6개월 그 이제 무진행 생존율이 약 한 80% 정도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지금 그거는 혈액암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미국에서 저희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암 백신이라든가 하고 병용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세포 치료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역 세포 치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수한 기관들에서 저희 약제를 쓰겠다고 하는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벡터서티브에 대한 약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암에서 저희가 증명을 하고 모든 항암제와 병용을 해서 결과를 나오게 되게 되면 그만큼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임상을 지금 전체에 다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가지 약 갖고 하지만 9가지 임상의 결과들이 대체로 고무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9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임상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매드팩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김 박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입장에서는 다 자식 같기 때문에 다 기대하겠습니다는 특별히 또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또 와닿는 게 이제 해서 가장 이렇게 그 9개의 그 임상 실험 중에서 가장 또 이렇게 바라는 뭐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자식 같긴 하지만. 네.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저희가 사실은 이 약을 개발하면서 아까도 우리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이제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을 개발하는 이 벡터스티브 약을 개발하는 골이 뭐냐, 목표가 뭐냐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이제 글로벌 회사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엑시트 플랜 중에서 네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하고 있지만 그중 안에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에서 저희 약을 집어넣었을 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네네. 면역 항암제가 지금 점점 더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본인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되니까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임상을 하는 거는 지금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내년도나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게 되면 면역 항암제가 1년에 매출이 한 40조 이상 이게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치게 되게 되면 경쟁이 아주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제약사끼리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서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하루빨리 내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가장 큰 관심 분야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매드팩트의 강점 중에 하나가 ORR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암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ORR입니다 하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암이 실질적으로 30% 줄었구나 이런 40%만 되게 되면 네네. 미국 식약처에서 조기 승인을 해줍니다. 판매 승인을. 아. 이 ORR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암이 30% 줄었다는 것 이외에도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약제를 병용 투여했었을 때, 치료했었을 때 이 진행성 대장암 중에서 키투르다는 0%인데요. 단독으로는 저희 약이 같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치료율이 33%가 ORR 나왔습니다. 33%.